관세 리스크에 그동안 많이 노출되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반등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관세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게 결국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가 가장 관세 리스크가 컸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좀 경기 민감주들도 워낙 많이 다운됐던 이유가 뭐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이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, 그건 좀 부정적인 경기 지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다 결국에 관세 부과에 따른 그런 우려, 뭐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,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났던 건데, 그리고 관세 부과가 좀 전방위적이지 않고 이제 표적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여러 경기 지표들이 다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4월 2일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해서 좀 시장을 다운시키려 할 수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결국에 늘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통해서 다 협상 카드로 하려고 한다. 그게 이번에도 증명된 만큼 그 하락하면 이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뭐 바이더 딥 해야 되지 않나,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볼까요? 네, 관세 관련해서 결국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도 뭐 유연성 그런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을 키웠는데, 뭐 오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은 뭐 자동차나 반도체, 의약품 이런 산업별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적고, 오히려 좀 무역 적자가 큰 뭐 덜티 피프틴이라고 하는 뭐 한국, 중국, 일본 이런 국가들 대상으로 좀 더 관세를 이제 표적해서 더 그쪽 국가들에만 좀 집중하지 않겠냐,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결국 나오는 이야기가 상호관세 먼저 부과하고, 뭐 시장에서도 이게 예상했던 게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그냥 계속 쭉 가느냐, 아니면은 관세를 부과하고 차차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춰갈 거냐, 그거였는데, 그리고 협상을 통해 관세를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간다, 그런 기대감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야기 따르면은 지난주에 이제 그 석유기업 CEO들 다 백악관에 총출동했었는데,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품목에는 관세 예외가 절대 없지만 가끔은 그래도 일부 품목은 예외를 허용할 수도 있다, 그런 발언이 있어가지고 그 관세가 좀 생각보다 좀 완화적으로 나오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감도 있고. 그리고 현재 뭐 미국의 일부 로비스트들은 이게 결국 관세라는 게 다 미국으로 제조업을 이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다,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가가지고 향후 6개월 내로 미국에다가 제조시설을 건설하겠다,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만 하면은 관세 유예 가능성이 좀 표적해서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, 그렇게 좀 전달되고 있어서 결국 좀 이렇게 다들 공장을 미국으로 많이 옮기겠다,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가 조금 뭐 기업별로도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근데 그럼에도 이게 관세 부과가 결국 되면은 계속 시장의 논쟁 중 하나는 4월 2일이 뭐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데, 그날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더 하락할지 좀 다시 상승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, 그거는 아직 좀 왈가왈부긴 하지만, 그래도 뭔가 좀 희망적인 거는 이게 시장을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쪽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기업의 이익 그 마진에 좀 압박을 받고 결국 EPS가 하락해서 이게 결국 주가라는 게 EPS에 수렴을 하면은 주가도 같이 하락할 거다,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미 가격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게, 이게 역사적으로 뭐 주식들이 항상 보면은 좀 EPS가 바닥을 치기 한 6에서 9개월 전에 먼저 이제 주가는 좀 선행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EPS보다 먼저 바닥을 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로 인한 EPS 하락을 좀 가격에 다 책정하지 않았나,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부터 지난달부터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랑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, 관세가 발효되면 경제 조정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좀 EPS 하락이 조금은 예상되지만 결국은 회복되지 않을까. 그리고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시장은 좀 지지난주에 바닥을 쳤지 않았을까, 그런 기대감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S&P 500 포워드 EPS하고 가격 차트를 이렇게 겹쳐보면은 이 하늘색이 가격이고 좀 시꺼먼색이 그 포워드 이제 EPS인데, 근데 향후 12개월 EPS가 항상 주가보다 뒤늦게 바닥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게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약세장에 들어갔던 적이 두 번 있거든요. 그 팬데믹 때랑 2022년 사례가 있는데 두 번 다 똑같았습니다. 결국 2020년에도 2020년 3월에 주가는 그때 먼저 바닥을 찍었지만 이 기업들의 이익, EPS는 그 다음 한 3개월 뒤에 한 6월쯤에 바닥을 쳤거든요. 그 정도를 보아도 이제 주가는 EPS가 바닥을 치기 전에 먼저 올라간다, 그게 2020년 사례, 2022년 사례에 다 확인되고 있고, 지난 20년으로 늘려 보아도 그 전에 있었던 또 닷컴 버블 이후에 있었던 약세장 중 하나인 이 금융위기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금융위기 때도 결국 이게 2009년 3월에 시장 지수는 바닥을 쳤는데, 근데 사실 그 전부터
이제 조금씩 뭐 주가도 개별 종목단에서는 먼저 올라오고 있던 기업들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시장 이제 EPS가 한 2009년 한 6월, 7월 그때쯤 바닥을 쳤거든요. 결국 이제 좀 기업 이익이 좀 뒤늦게 결국 주가가 먼저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고려하면은 결국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찾지 않았을까?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S&P 500 계절성 패턴 이것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, 이게 보통 한 3월 중순, 3월 말부터는 시장이 반등하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.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이 통계라는 게 결국 이 통계를 바탕으로 퀀트 투자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게 좀 하나의 좀 그런 그 등대 같은 역할로 좀 길을 가늠해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실제로 지난 5년간 통계로 보아도 이게 3월 23일 날 시장이 바닥을 찍고 24일부터 반등을 했거든요.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도 3월 24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간 계절성 패턴에 따르면은 조금 이제 실적 시즌 시작하는 결국 4월 2일도 좀 무난하게 뭐 갈 가능성도 있고, 4월 중순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좀 그때까지 기대감 갖고 이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